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건 이후 연일 프랑스에서는 항의 시위와 폭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도 논란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23년 만에 독일 국방 방문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연금 개혁으로 홍역을 치렀던 마크롱 대통령. 이번엔 이민 정책의 그늘이 불러온 폭력 시위로 또 한 차례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윤석준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시위 지금 5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발단이 된 사건이 이 알제리계 10대 소년 경찰 총격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발단이 된 사건이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6월 27일 날 그러니까 17살 소년입니다. 알제리계 소년 이름은 이제 나헬 마즈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년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경찰의 검문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불응하고 도주를 하다가 경찰이 쏜 이 총에 맞아서 사망한 지금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경찰이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후에 SNS를 통해 가지고 네. 경찰의 축소 이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됐고요. 네. 특히나 이제 파리 주변의 외곽, 일반적으로 방리유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시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닷새째 벌써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매우 과격한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물론이고 여러 곳에 지금 박탈과 이 약탈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상황을 그럼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초기 국면에 있어서 네. 이 방어와 약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관공서들에 대한 방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청이나 세무서, 심지어는 이제 시장의 사태까지도 지금 방어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프랑스에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경찰력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은 조금 지금 수그러들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뭐 월요일 지금 화요일 지금 이 시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3년 만에 독일 국빈 방문까지 취소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10대가 지금 이 시위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해주셨습니다. 배경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10대와 이제 20대 초반 이 젊은 친구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일단 지금 검거된 지금 숫자를 가지고 프랑스 경찰 쪽에서는 한 30%가 지금 10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프랑스에서 이러한 시위나 혹은 소요 사태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10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곤 했었습니다. 또 굉장히 이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 10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약탈, 방화, 관공서에 불을 지르고 이런 것들의 30% 지금 체포된 인원이 10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예. 그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방리유라는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이곳이 이주자 가운데서도 이제 저소득층이 많이 이제 지내는 곳을 이제 방리유라고 하고 이번에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도 이 방리유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는데 이 방리유라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방류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랑스 파리의 외곽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쪽에 네. 사회적 주택들이 많이 건설이 됐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소득이 높지 않거나 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주민들이 혹은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입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뭐 모든 나라들에서 사실 이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지만 사회에서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 심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경제적 상황들이 악화되고 취업률이 낮아지고 네.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면서 네. 이쪽에서 자연스럽게 범죄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리유라고 그러면은 네.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파리의 외곽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지금은 가난과 빈곤 또 이러한 소요 사태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곳의 진원지로 이렇게 조금 인식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2005년도에 사실 방리유에서 상당히 큰 사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지금 소요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2005년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이제 파리 방리읍 지역에서 이제 아프리카 출신의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의 도주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감전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평소에 워낙 이 경찰력이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과격하게 이 검문을 요청한다라든지 혹은 조금 지나치게 행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지역의 이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위를 하던 것이 네. 대대적인 이제 소요 사태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300여 채 건물이 타고요. 방화로 인해서 그리고 차량 전소가 된 것이 그 당시에 거의 1만여 대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예, 굉장한 소요 사태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또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을 역임했던 니콜라 사르코지라는 예.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원칙을 내세운다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조금 지나치게 강경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또 10대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시기에 굉장히 커다란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두고 이 프랑스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있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 프랑스의 이민 정책과 관련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굉장히 좋은 면만 혹은 굉장히 좋지 않은 면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경향도 없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프랑스의 이민 정책이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요, 분명히 실패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실패한 측면들이 이 이주한 사람들, 특히나 이제 알제리, 모로코,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이주한 1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까지 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완화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들을 대표할 대의할 정치 세력이 지금 프랑스 의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중도좌파 사회당이 이러한 이민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나 필요사항들을 이렇게 좀 받아안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 20년 사이에 중도 좌파 정당인 사회당이 굉장히 이제 우경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고학력,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소득 혹은 블루칼라를 대변을 했다라면은 최근 1, 20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고학력과 그다음에 이제 조금 소득이 높은 분들을 주 지지층으로 삼아 오다 보니까 이들을 대변할 정치 세력들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의회 밖에서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 밖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좀 일상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주민을 어떤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문화라던가 이제 풍습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뭐 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는 좀 어떤가요? 일단 프랑스의 문화적 수용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특히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한계 지점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프랑스의 문제를 볼 때도 사실은 프랑스 안에서 좀 주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백인들 중심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현재 지금 여러 다양한 매체들이나 특히나 알자지라 같은 이제 그러한 중동에 기반을 하고 있는 국제 방송들은 프랑스에서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은 백인 중심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시각 거기에 기반을 해서 심지어는 식민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자 그러한 이제 여러 이제 행정 제도나 혹은 이제 경찰도 심지어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러한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고 한계점들은 있겠지만요.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귀 기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번 사건을 어쨌든 프랑스에서 많은 이민자를 받기는 받지만 그에 비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경찰 얘기 좀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진압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경찰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경찰이 총기를 사용을 했죠. 예.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SNS에서 이렇게 처음에 공개된 이 화면들을 보면 경찰력이 약간 남용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문제의 지금 나헬 이 청소년이 예. 검문을 지금 거부를 했을 때 예. 네. 경찰은 운전석 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도주를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총을 쏜 거죠. 만약에 경찰이 차량 앞에 있었다라면은 아마도 정당방위를 좀 주장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차량 옆면에 운전석에 있다가 총을 지금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힘들고 오히려 이제 의도적인 지금 살인으로 아마 예.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과잉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은 이게 2017년도에 이렇게 교통과 관련을 해서 경찰의 검문이나 이런 것들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총을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법이 개정됐던 배경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경찰력 강화를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낳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도주 과정, 경찰의 검문 검색의 도주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가 올해 이거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건이 더 있었고요. 예. 지난해에는 지금 프랑스의 국내 보도들에 따르면은 13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2017년 법 제정 이후에 이렇게 사망한 사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걸 합쳐서 좀 생각해 보면 그럼 그런 사망 사례들 이민자들이 주로 많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사망 사례에서도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계열에서 이민 온 혹은 이제 국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이러한 지금 문제 청소년들이나 혹은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경찰이 좀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다른 네. 한편으로는 네네. 이게 통계적으로 워낙 이쪽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또 반론도 지금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물론 이게 뭐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지는 뭐 앞으로 좀 더 뭐 사회적인 뭔가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은 글쎄요 지금 이 상황만 들어봤을 때는 경찰의 개혁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뭐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지 뭐 두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프랑스 정치권에서 네. 경찰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뭐 그러한 인식도 있고 또 경찰 노조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고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요. 정치권에서도 일단 지금 피해자를 애도하고 그리고 경찰력에 과잉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의 지금 과잉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공감되는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사건 그 자체로 그냥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네. 프랑스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프랑스 지금 내부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주민들 혹은 이제 외국인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랑스 사회가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개혁하거나 혹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을 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반성이나 성찰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이번 폭동은 아직 뭐 진압된 상황이 아니고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은 강경 대응을 경찰에서는 좀 예고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사태만큼은 경찰력에 있어서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저희가 그러면은 보게 되겠습니까? 전망하기는 좀 쉽지 않은 지금 초기 국면인데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정치권에서 어떠한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지금 사태가 더 고조가 될지
혹은 이제 진정이 될지 그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이전과는 달리 경찰의 지금 경찰력의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크롱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뭐 공식적인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민심을 조금 살피면서. 다독일 예, 예. 그런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나헬 마숙이라는 이 사망한 청소년의 네. 할머니가 네.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유가 확대되는 게 우리 손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위는 조금 진정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 불평등의 완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는 한 어쩔 수 없이 언제든 다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2005년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사건 때도 그냥 흘러가듯이 그 시위가 그대로 멈추고 뭐 그랬을 때도 강경한 대응은 계속 끝까지 진행이 됐었던 겁니까? 2005년도에서 이제 교훈을 아마 삼아야 될 텐데요. 예. 지금 그때가 거의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또 느껴지기도 해서요. 예, 2005년도에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대응을 했던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무부 장관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를 중심으로 네. 강경 일변도로 나섰던 것이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웠던 결과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특히 연금 개혁 문제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은 예. 정적인 돌파력이 굉장히 있는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현명하게 잘 풀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 어쨌든 앞두고서는 독일 국빈 방문도 있었는데 그 일정까지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저희가 좀 엿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국내 시위 문제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 일정이 취소가 됐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연금 개혁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영국의 찰스의 이제 방문이 사실은 취소된 적이 있었죠. 네네. 예,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선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네. 예. 예,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혹은 이제 그 집권 세력이 원하는 바들은 계속 이제 관철하려고 아마 지금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크롱 대통령이나 혹은 집권 세력이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프랑스 국내에서도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일기 내각에 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에 비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노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프랑스에서 주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엘리트층을 과점하고 있는 소위 국가귀족이라고 불리는 특정 그랑제골 출신들의 그러한 이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에 39살의 나이로 초선을 할 때만 해도 네. 상당히 겸손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로 사실 많은 이 국민들의 지지를 거죠.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 두 번째 임기에서 사실 그러한 모습들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라는 평가를 독선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임기에서 본인 혹은 집권 세력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정치적 개혁들은 연금 개혁에서도 봤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좀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좀 힘들겠죠, 예, 예. 여러 가지.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년 만에 프랑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연금 개혁의 뭐 위기 이런 부분도 있는 그런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게 될까? 그리고 그게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까지도 좀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예. 마크롱 대통령의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이요. 예. 지금 국내 정치적인 고민들도 있겠지만 또 유럽 차원의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을 해서 또 이제 유럽 연합이나 혹은 유럽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대응들도 사실은 같이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20%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은 과거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극우 정당과
좌정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만약에 다음 대선 때 지금 이러한 국면으로 이어진다라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아마도 극우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의 대통령 당선이 가시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크롱 정권이 어느 정도 뭐 개혁을 하더라도 이런 민심을 잘 다독여가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차기의 극우 정당의 이 또 다른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막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배경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아까 연금 개혁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떤 그 정치 내부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최근에 한 2014년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네. 기존의 반세기 정도 안정적으로 정당 정치를 유지해왔던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당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사실은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네. 이 마크롱의 이제 새로운 정당이 전진당이 이렇게 부상을 했던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계속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던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중심의 이러한 정당 정치가 이 새로운 특히나 이제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갈망하는 여러 이제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인들에게 지금 표를 주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마크롱이 저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뭐 이러한 부분들이 프랑스의 이제 정당 정치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으로 계속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어쨌든 이제 시위대들이 뭐 여러 곳곳을 이제 공격을 했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도 공격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 예. 뭐 이 부분이 조금 더 뭐 크게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이제 SNS와 중국의 이제 국내 방송을 통해서 좀 화면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 이제 지중해 연안에 마르세유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관광을 하고 있던 중국인들 관광 버스에 이 시위대가 네.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승객들을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유럽 전역에서 지난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사실은 간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이 좀 결합된 거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었는데 프랑스는 그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네. 이러한 것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여러 네. 국가들 외무부에서 네. 관광 자제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민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 많은 국가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지금 이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일단 유럽 전역에서 지금 프랑스 상황들을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2005년 파리 방류 사태 때도 그랬지만은 유럽 통합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사실 많이 동조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소위 유럽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 프랑스에서 발생한 시위가 이제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보통 확대돼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민자에 대한 문제라는 것들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그리고 뭐 네덜란드나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지금 상존해 있는 이민자들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들을 지금 건드리지 않을까. 여러 유럽의 다른 나라 지금 정치권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준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